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진심인 투자 방법이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IPO하는 기업 공개하는 종목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모청약에 굉장히 진심인 건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뭐 상당히 좋았고요. 재작년에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어떤지 우리가 IPO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공모청약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준 바로운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재준 대표님, 그 바로운 파트너스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주로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IPO나 자금 조달 그리고 IR 쪽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이제 투자 자문업과 일임업 라이센스를 등록하고 진행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 대상과 개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또 공모주 관련된 이 청약 수요 예측이나 또는 이 개인들에서 유통시장에서에 대한 투자 자문 쪽으로 이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 스타트업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스타트업도 예. 지원해 주시고요. 예. 예. 그러면 공모주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당연히. 예. 그러면 IPO 시장이 조금 뭐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건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하니까 IPO 시장도 침체기를 맞이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조금 더 위축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대로 제일 네.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주식 시장의 침체이죠. 이 주식 시장의 침체는 결국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주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모주 자체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년에 이제 특히 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한 130개 기업 중 130개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40에서 50%를 기술 특례로 상장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때 상장한 게 아무래도 비대면 코로나 특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언택트 관련해서 이 AI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상장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살펴볼 부분들은 최근에 이 공모주 관련해서 이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코스닥에서 이 성장주들에 대한 기술 사업에 대한 챌린지가 나옴에 따라서 좀 성장주들이 이 상장 철회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얼어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가 빠지는 것들이 큰 폭으로 빠지는 게 대부분 다 성장주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성장주들은 금리가 상승이 되면은 이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이 위험 프리미엄 자체가 높아지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성장주들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사이클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이 공모기업들이 한 23개 4월까지 올해 공모기업이 한 23곳 증시를 입성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대비해서는 5곳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숫자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크게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른 환경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공모가 밴드를 최근에 하향하면서 또는 하단 미만이나 또는 기존 주주들이 보호예수에 대한 기간을 더 늘림에 따라서 오히려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됐다. 결국은 근데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현재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결국 공모주 시장이 좀 얼어붙은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준 대표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싼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1,000원에 산다기보다 100원에 사면 더 좋은 거고 똑같은 밸류라면. 그래서 지금 공모가가 하향되고 있어서 밴드를 벗어나서 공모가가 정해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개인들한테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IPO 시장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이 수요 예측 철회 이슈들이 계속 수혜 측에서 계속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철회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회사와 주관사 측에서도 흔히 말하는 증권사죠. 지금 공모가 배당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들이 오히려 상장에 더 좋을 것이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도 오히려 밸류적인 측면에서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거를 큰 꼭지로 봤을 때는 질적인 측면에서 공모주 시장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니콘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사실은 지분이 많이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마켓 컬리의 대주주도 뭐 별로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IPO를 하기 위해서 차등 의견권을 갖다가 부여하고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OECD 선진국들 대부분들은 현재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 스타트 기업들이 이 창업자 지분이 처음에 많이 들어갔다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면은 지분율이 희석이 되거든요. 네. 결국은 지분율이 감소함에 따라 경영권 안정화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거래소에서 보는 심사 기준에서도 경영권 안정화가 이제 챌린지로 제시가 되는데 결국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분율 김세라 대표 지분율이 한 5.8%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경영권 안정성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 이슈가 결국은 차등 의결권 제도로 도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 대기업들이 편법 승계, 자녀에 대한 재벌 세습에 대한 부분이 승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대표들에 대한 결국은 모럴 해저드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주주와 대리 문제들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에 대한 의견들도 현재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선진국 시장에서는 차등 의결권을 전부 다 도입을 한 상태니까 그분들은 또 고민을 안 했을까요? 다 해봤겠죠.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벤처 기업이나 소위 말해서 마켓컬리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IPO 하기에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상장을 앞둔 주요 기업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보고 우리 뭐 주식 투자자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 아니면 관심을 버려야 될까,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 특히나 6월에 상장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6월에 현재 코스닥 상장 기업이 한 5개 정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비플라이 소프트라고 빅데이터 기반에 있는 콘텐츠 유통업, 그리고 이 뷰티와 라이프 제품의 이커머스 기업인 이 청담 글로벌, 그다음에 AI 신약 개발이 온코크로스,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저지 기술 및 개발 및 제품 생산을 하는 범한 퓨얼셀, 그다음에 이 종합가전 유통 및 물류 서비스를 하는 위니아 에이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시가총액의 예상 시가총액이 공모 밴드로 봤었을 때 한 1,000억 원에서 3,500억 원 사이에서 이 시총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IR 일정을 봤었을 때는 청담 글로벌이 5월 17일 날, 그리고 범한 퓨얼셀이 5월 23일 날, 위니아 에이드가 5월 30일 날 IR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IR을 하고 나서 수혜측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 6월쯤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코스닥 기업들이 한 4-5개 정도는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올해 연내 그 IPO 할 기업들, 상장할 기업들이 또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월 내 상장할 기업들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5 회사입니까? 네. 이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 제일 좋아하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괜찮다 이러는 거. 일단은 저는 성장주로 상장하는 부분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제조업 기반에 있어서 있는 기업들은 좀 살펴봤을 때는 범한 퓨어셀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범한 퓨어셀. 수소 연료 전지 쪽인데 현재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산 퓨어셀. S 퓨얼셀도 있고요. 이제는 범한 퓨얼셀이네요. 예, 그래서 그 S 퓨얼셀하고 그 두산 퓨얼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6월달 말고 뭐 7, 8, 9월달에 나올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대형주들 유니콘이나 이 데카콘을 현재 예정하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약 시가총액 10조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엔터도 10조 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SSG닷컴 같은 건 상장 연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예상 시가총액은 한 8조에서 한 10조 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도 6조에서 7조, 마켓컬리 5조에서 6조, 소카는 2조에서 3조 정도 보고 있고, 현재 소카와 마켓컬리가 이 상반기 말이나 또는 하반기 초에 좀 빨리 이 대여급 중에서는 상장 일정이 좀 가장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현재 예비 심사 청구를 한 기업도 있고 예비 심사 청구에서 승인을 받기도 했거든요. 컬리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예비 심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예비 심사 승인이 되고 나서 청구를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면은 대략 8월에서 9월쯤이면은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소카 같은 경우에는 4월 6일 날 상장 심사를 승인을 했거든요. 승인을 하고 나서는 보통 한 2개월 내로 상장이 됩니다. 근데 최근 공모주 시장이 좀 얼어붙고 성장주들이 좋지 않아서 이 서비스 플랫폼 관련해서 결국은 소카도 6월 말이나 한 7월 중순 정도에서 7월 말쯤 이때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IPO 예정 주요 기업들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네요. 현대오일뱅크는 뭐 정유 회사고요. 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SSG닷컴이나 마켓컬리나 소카는 사실 성장주입니다. 네. 가격 밴드가 좀 낮게 좀 이루어져야지 투자할 만할 텐데요. 쿠팡의 그 사례를 봐서라도. 맞습니다. 원래 이 예상 시가총액을 받았었을 때는 지수 자체가 또 지금 현재 구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상태고요. 현재는 주가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또 할인율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성장주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상 시가총액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증권사로 뛰어가서 뭐 공모한다고 해서 공모주 청약하고 이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될 텐데. 공모주 투자할 때 유의점, 뭐 저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뭐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한 10년 동안 봤었을 때 그 공모주를 투자해서 공모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시초가에 매도를 했을 때 수익률이 그래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이 공모 가격보다 떨어지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많이 있죠. 2020년에 상장한 기업들과 21년에 상장한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한참 주가 지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현재 주가 지수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를 했었을 때는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와 시장 리스크가 반영이 됩니다. 결국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 락업 물량입니다. 이 보호예수 물량인데, 보호예수 물량이 결국은 이 기간이 늘고 보호예수 물량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좀 오랫동안 홀딩하고 간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지분들도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네. 언제 그 락값이 풀려서 시장에 출회가 되는지 네. 달력에 딱 표시해 놓고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준 바로온 파트너스 대표님이 공모주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6월 달 어떤 종목이 좀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들을 공모 청약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설명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